통풍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연히 제가 잘못 문자를 해서 제 통풍 처방전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화 약사님은 저한테 제가 통풍 고쳐드릴까 했는데, 사실은 제가 통풍으로 좀 고생했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극심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그때 통풍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요산 수치가 병원에서 쟀더니 16이 나오더라고요. 손가락 끝에 재는 것들이 16이 나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높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관절 하나가 아픈 게 아니라 발 전체가 아팠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통풍을 자연치유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풍으로 부은 부위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족탕법을 하고, 그 다음에 림프순환제를 씁니다. 림프순환제. 서클을 쓰면 그 요산들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금방 개선이 돼서 그 16까지 가는 것도 제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니까 3점 몇수 정상 부위로 딱 떨어뜨려서 하루 만에. 그래서 통풍은 잘 조절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좀 덜 해결돼 가지고 약을 안 먹으면 어느 순간에가 조금 올라서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재보면 어떻게 돼요? 한 8, 9 정도 올라갑니다. 왜? 스트레스가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몇 달 먹으면 또 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또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한 번씩 뛰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 발송돼서 갑자기 놀라셨던 분들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통풍에 대해서 아직 저기서 그 스트레스가 주 원인인 건데 그것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통풍의 4단계 뭐 이렇게 되는데 무증상에 그래서 그 요산혈증, 근데 급성 통풍성은 저는 여기에 적했던 거죠. 관열기 통풍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남성 여성 차에 남성이 더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그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남성용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배달치유법에서의 통증 개선법입니다. 일단 현대의학에서는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요산이 많이 생기는 것들, 새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못 먹게 하는데 저는 요산의 배출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산 배출 촉진제는 저는 일단 생긴 걸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이걸 처방전을 먹는 것들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요산이 높아진 부위들, 특히 우리 몸의 신체에서 찬 부위에는 요산이 다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더 많이 끼는 건 엄지발가락이 더 차기 쉬운 건데 요산이 쌓여서 있는 부위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몸의 찬 부위는 요산이 잘 낄 수 있어요. 근데 손엔 잘 안 끼는 이유가 뭐냐면 손은 자꾸 움직임이 많으니까 잘 안 끼는 거지만 하여튼 어디든 체온이 유난히 낮은 데는 요산이 다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산이 끼어있는 요산 때문에 아픈 부위들, 요산이 문제가 되는 부위는 온열을 족탕법을 하면 요산은 어느 책인가 보니까 38도 정도 체온이 올라가면 다 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녹았을 때 빨리 마사지를 해주거나 주물러주면 아프지 않고 요산이 흘러나와서 혈중에 빠져나간 들이 빨리 어떻게 돼요? 또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그러면 되기 때문에 찜질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요산을 녹여서 결정을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요산이 생긴 환부, 말단 부위의 체액순환을 촉진해서 어떻게 돼요? 녹은 요산들을 어떻게 혈류를 통해서 빨리 신장으로 보내는 건 림프순환 촉진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없어질 수가 있는데 계속 생기는 거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배달치유법의 가설, 그러니까 제 가설이죠. ADH, 옥시토신의 기량작용들을 했는데 항이뇨 호르몬, ADH가 신장에서 요산을 배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입니다. 신장에서 수분의 제흡수 통해서 소변량이 감소하면 되게 돼 시키는 거죠. 그 ADH 분비되면 요산의 제흡수도 가능성이 커지죠. 왜? 소변량이 줄어들고 소변의 제흡수가 촉진되니까 그렇다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을 통해서 요산 배출이 억제되고요. 혈중 요산 농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강한 스트레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ADH 분비가 증가하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ADH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배출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에서 소변의 배출까지 억지로 막을 정도의 강력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어떻게 돼?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호르몬이 나온다고 치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옥시토신이 나와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거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같은
그 시상하부에 통해서 뇌하수체협에서 분비됩니다. 대부분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자, 지난번에 그 아직 얘기 안 했구나. 부신 피질 호르몬과 그 다음에 부신 수질 호르몬이 서로 이렇게 기량을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과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같이 기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ADH에 그런 분비돼서 우리 몸의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들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다 회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옥시토신은 어떻게 돼요? ADH의 그런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같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유사하고 진화기원도 비슷하고요.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분비 증가. 이때 행복한 감정 보통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감동을 느낄 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기 그 혹시 그 18세 이하가 있나요? 이하가 있으면 여기는 듣지 마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클라이막스에 느낄 때, 그래서 즉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행복감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아주 우리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들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요산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저는 주요 원인으로 ADH 항이뇨 호르몬이 그 주 원인이 아닌가 해서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ADH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게 저는 뭐냐면 통풍의 근본 원인을 개선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통풍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 바이러스성 염증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그 다음 림프순환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